제8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린카는 별 ABC와 태양을 H알도에 나타낸 것이고, H알도는 가로축의 분광형, 세로축의 절대등급으로 정해가지고 별의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가 H알도지요. 그리고 나는 ABC 중 어느 한 별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으로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약 40배이다. 그림 나를 보면은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태양보다도 길지요.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시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표면온도 T에 반비례하죠. 표면온도가 낮을수록 람다 맥시멈 값이 커집니다. A는 여기서 상수고요. 근데 이 별은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멈이 태양보다 2배 정도 큽니다. 태양은 0.5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표면온도가 6000도이기 때문에 이 별은 1 마이크로미터, 태양보다 2배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표면온도는 태양의 2분의 1이 되어야 하지요. 3000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표면온도가 3000도일 때는 그래프에서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1 마이크로미터가 되지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의 그래프는 일단은 표면온도가 태양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낮은 별은 B하고 C지요. 그런데 문제에서 또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40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태양보다 커야 됩니다. 표면온도는 낮은데 반지름은 더 크게 되지요. 표면온도는 낮은데 반지름이 더 40배 정도 큰 별이 되면은 밝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광도는 L은 4파이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표면온도는 태양의 2분의 1, 반지름은 40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가지고 태양과의 광도를 비교해 보면은 나의 별, 나로 표현되는 그래프는 이 별은 대입을 했을 때 표면온도하고 반지름 값을 대입을 했을 때 태양의 광도의 100배가 되기 때문에 광도는 태양보다 100배 더 밝아야 되니까 절대등급은 5등급이 더 작아야 됩니다. 태양보다 5등급이 절대등급이 작으면은 밝기는 100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래프는 B별에 관한 플랑크 곡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은 맞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4파이R, 광도는 4파이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여기서 파이하고 시그마는 상수기 때문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면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디귿은 맞았습니다. 자, 기억. A는 B보다 광도가 크다라고 그랬는데 A별하고 B별은 절대등급이 같지요. 절대등급은 지구로부터 똑같은 거리, 18세기의 거리에다가 별들을 옮겨다 놓고서 밝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등급이 같게 되면 광도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A와 B는 광도가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BC 중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C다라고 그랬는데 일단 A하고 B를 비교해 봤을 때 A하고 B는 절대등급이 같기 때문에 광도가 같지요. 광도가 같으려면은 광도가 같은데 A별의 표면온도가 B별보다 높지요. A별은 분광형이 B형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온도가 높아지는데 A별은 B별보다 표면온도가 높습니다. 표면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같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더 작아야 되지요. 그래서 일단 A는 B보다 반지름이 작습니다. A하고 B 중에서 반지름이 큰 것은 B지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표면온도가 같습니다. 표면온도는 같은데
밝기는 B가 더 밝지요. 절대 등급이 작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같은데 광도가 더 밝으려면 크기가 더 커야 되지요. 그래서 B하고 C 중에서 크기가 또 큰 것은 역시 B입니다. 그래서 B는 A보다도 크기가 크고 C보다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가장 반지름이 큰 별은 B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은 맞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디귿만 맞았습니다. 2번 표는 별 A와 B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절대 등급하고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별은 절대 등급이 2등급, 색깔은 흰색인데 분광형,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분광형을 순서대로 나타내면은 OB, AFG, KM의 순서가 되지요. 분광형이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푸른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분광형이 M형으로 갈수록 색깔은 붉은색이 되고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시망이라고 하고 별의 표면 온도를 T라고 하고 상수를 A라고 했을 때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하고 반비례 관계지요. 그래서 분광형 O형이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습니다. 이 푸른색이 가장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푸른색 빛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색깔은 푸른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어지지요. 이 붉은색은 파장이 긴 빛입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 파장이 긴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람다 맥시멈이 커져서 파장이 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을 보았을 때 A별의 색깔은 흰색이지요. 흰색은 표면 온도가 분광형이 A형 정도 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한 만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B는 태양과 비슷한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이 붉은색 계통에 가까워서 한 600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습니다. 문제에서 A가 B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일단 니은은 해당이 되지요. A가 더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니은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 광도라고 그랬는데 광도를 L이라고 했을 때 4파이 R 제곱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표면 온도의 4제곱이 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데 표면 온도는 아까 A별이 더 높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광도를 보면은 A는 절대 등급이 2등급이고 B는 마이너스 5등급이기 때문에 A가 더 절대 등급이 커서 광도가 더 작지요. 광도가 더 작습니다. 표면 온도는 높은데 A가 표면 온도는 높은데 광도가 작습니다. 그것은 반지름이 훨씬 작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광도는 절대 등급만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등급이 클수록 실제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광도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 밝기가 밝기 때문에 광도가 커집니다. 근데 절대 등급을 비교했을 때 A의 절대 등급이 B보다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도는 더 작습니다. A가 B보다 작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지요. A가 B보다 큰 물리량은 표면 온도, 니은만 맞습니다. 3번 표는 별 A, B, C의 표면 온도와 광도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면 온도와 광도 계급을 나타내고 있는데 표면 온도가 10,000도 정도 되는 별은 흰색을 띱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되는 별은 태양과 비슷한 별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띱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3000도인 별은 붉은색을 띱니다. 그 이유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지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어져서 파장이 긴 붉은색을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게 보이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T값이 크기 때문에 람다 맥시망이 작아져서 파장이 짧은 빛을 많이 방출합니다. 파장이 짧은 빛은 푸른색이지요. 푸른색이나 흰색. 그래서 색깔이 흰색 별은 표면 온도가 높아서 흰색을 띱니다. 그리고 광도 계급은 별의 밝기를 로마자로 표현한 것인데, 밝은 초고성이 제일 밝아서 로마자 1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백색 외성은 광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로마자 7로 표현합니다. 1부터 7까지. 그래서 광도 계급의 숫자, 로마자 숫자가 작을수록 실제 밝기 광도가 커져서 절대 등급은 작아집니다. 근데 광도 계급을 여기 써놨는데, 광도 계급이 5인 별은 주계열성입니다. 그리고 광도 계급이 3인 별은 거성이지요. 그래서 이제 ABC 중에서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A는 B보다 절대 등급이 크다라고 그랬는데, A하고 B는 광도 계급이 다 같이 5등급이지요. 그래서 주계열성인데,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습니다. A는 10,000도고 B는 6,000도이기 때문에 A가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같은 주계열성이면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절대 등급은 작아지지요. 실제 밝기가 밝아지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붉은색을 띈다. 맞았지요. C는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어져서 파장이 긴 붉은색을 많이 방출해서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진화 단계상 C는 거성이라고 그랬지요. 광도 계급이 3이기 때문에 거성입니다. 거성은 A는 광도 계급이 5기 때문에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성은 주계열성보다 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맞았지요. 별은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거성은 주계열성보다 진화가 더 많이 진행된 별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4번 표는 별 ABC의 물리량을 절대 등급과 색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색지수와 절대 등급을 기준으로 별을 분류한 HR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축이 색지수고 오른쪽 세로축이 절대 등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별 ABC는 각각 거성, 주계열성, 백색 외성 중 하나이다. 기억의 별은 절대 등급이 11.5, 굉장히 절대 등급이 크지요. 그리고서 색지수가 마이너스 0.03이기 때문에 백색 외성에 해당됩니다. A는 백색 외성, 여기 표현했지요. A는 백색 외성입니다. 그리고 B별은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색지수는 1.23 정도 되기 때문에 색지수가 1.23 정도 되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1 정도 되기 때문에 거성이 됩니다. 여기 표현했습니다. B는 거성. 그리고 나머지 C는 이제 주계열성이 되지요. 문제에서 A, B, C는 각각 거성, 주계열성, 백색 외성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남은 C는 주계열성에 해당됩니다. 근데 절대 등급이 플러스 2.6인 주계열성은 색지수 값은 한 0.4 정도 됩니다. 여기 C라고 표현한 지점이 바로 C별에 해당되는 주계열성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자, 기억은 1보다 크다. 기억은 아까 그래프에서 0.4 정도 된다고 그랬죠. 1보다 작습니다.
절대등급 2.6등급이면서 색지수가 1이 되면은 주결성에서 벗어나 버리지요. C는 주결성이라고 그랬는데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습니다. 0.4 정도 되기 때문에 작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면 온도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A하고 B, 이 표면 온도는 색지수 값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색지수 값이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A는 색지수가 마이너스 0.03이고 B는 1.23이기 때문에 색지수가 작은 것은 A가 되어서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았지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색지수라는 것은 B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별빛과 V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별빛을 가지고서 B등급과 V등급을 정한 다음에 색지수를 정할 때는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값으로 색지수를 정합니다. 근데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저온의 별이죠. 붉은색 별. 붉은색 별은 B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보다 V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B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가지고서 등급을 정하는 B등급은 크게 되지요. 실제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B등급이 더 큽니다. 근데 색지수는 B등급에서 V등급을 빼는데 B가 더 크기 때문에 색지수 값은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지수 값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됩니다.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색지수가 가장 큰 B지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반대로 B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지요. V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보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은 B등급이 더 작습니다. B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더 작아지게 되지요. B등급이 V등급보다 작습니다. B가 V보다 작기 때문에 색지수 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고온의 별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색지수가 작을수록 높은데 A가 B보다 색지수 값이 작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은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BC 중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B가 가장 길다라고 그랬는데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멈 값은 표면 온도 T에 반비례하지요. 근데 ABC 중에서 B가 색지수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고 그랬지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으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가장 길어집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맞았습니다. 5번 그린 가는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중 하나를 나는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에너지 생성량을 A,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의 그림을 보면은 가에서는 수소 원자 핵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CNO 순환 반응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서 CNO 순환 반응입니다. 여기에서는 탄소하고 질소하고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입니다. 가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PP 반응, 양성자 반응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소 원자 핵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쓰였습니다. 여섯 개가 쓰이고 생성물에는 수소 원자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이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6개의 수소 원자핵이 쓰여서 2개의 수소 원자핵과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쓰여서 하나의 헬륨핵을 만드는 것은 똑같지요. 이것을 PP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PP 반응은 온도가 1800만 도보다 더 낮은 중심 배온도가 1800만 도 K보다 낮았을 때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은 별의 중심 온도가 1800만 도보다 더 높을 때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이 CNO 순환 반응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약 1500만 K이다. 기억, 가는 여러 반응 단계에서 6개의 수소 원자핵이 반응하여 에너지를 생성한다. 6개의 수소 원자핵이 반응해서 2개의 수소 원자핵과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PP 반응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B이다. 가는 CNO 순환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CNO 순환 반응은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보다 더 높을 때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점선 그래프가 바로 CNO 순환 반응이고 실선 그래프가 PP 반응인데 1800만 K를 기준해서 이보다 온도가 높을 때는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는 CNO 순환 반응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나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B다. 맞습니다. PP 반응은 1800만 K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현재 태양에서는 A와 B의 반응 중 B의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PP 반응은 1800만 K 중심부의 온도가 이하의 온도에서 우세하다고 그랬고 CNO 순환 반응은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에서 우세하다고 그랬는데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K라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A 반응,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B 반응이 아니라 A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6번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두 주계열성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그림을 보면은 별의 내부 구조가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핵과 복사층 두 가지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 되는 비교적 질량과 중심 온도가 큰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이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서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태양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나는 태양 질량의 2배 이하가 되는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태양도 여기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하가 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서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심핵과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았지요? 가는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 되는 별의 내부 구조고 나는 태양 질량의 2배 이하가 되는 별의 내부 구조이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질량이 더 크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계열성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지름도 크고 실제 밝기, 광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은데 특히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CNO 순환 반응 요게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소를 더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짧게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에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질량이 더 큰 가가 더 나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다가 아니라 짧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의 중심배에서는 1800만 K 이상이 되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지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CNO 순환 반응보다 PP 반응이 우세하다가 아니라 열세하게 덜 일어난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습니다. 7번 그림은 주계열성의 표면 온도와 광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축이 표면 온도고 세로축이 광도, 태양의 광도를 1로 했을 때의 광도입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밝기 광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밝기가 어두워지는 식으로 이렇게 분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별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요.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대부분의 별들이 분포하는데 H활도에서 이런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하지요. 근데 주계열성에서는 왼쪽 상단 A 지점에 해당되는데 A 지점으로 갈수록 질량이 커지고 반지름이 커지고 광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지요. 중심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서 CNO 순환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게 돼가지고 수소를 더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소모하기 때문에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즉 수명이 짧아집니다. 자, 별 B와 비교한 별 A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할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반지름이 크다. 방금 전에 왼쪽 주계열의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질량과 반지름이 커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랑크 곡선에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지지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망은 T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즉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지요. 여기서 A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더 짧아지지요. 길다가 아니고 짧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중심부의 온도가 낮다.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높지요.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인데 왼쪽 위 상단으로 갈수록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 중심배 온도가 더 높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디귿 중심배 온도가 낮다가 아니고 높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습니다. 8번 그림은 별 A와 B를 H활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광도는 물리량 X로 적당하다. 세로축에 물리량 X로 표시했는데 오른쪽 절대 등급을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지지요.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 실제 밝기는 밝게 되지요. 우리가 절대 등급을 정할 때 별의 밝기가 밝을수록 절대 등급을 마이너스 값으로 작게 정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값으로 작을수록 실제 밝기 광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축의 광도는 적당한 물리량이 되는 거 맞았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면 온도는 기억 방향으로 갈수록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억 방향으로 갈수록 분광형이 O형으로 나타납니다. 별의 분광형을 정할 때는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분광형 스펙트럼형을 O, B, A, F, G, KM으로 정하기 때문에 O형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방향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증가한답니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HR도에서 B는 A보다 표면 온도는 높은데 실제 밝기가 어둡지요. A는 반대로 표면 온도가 낮은데 실제 밝기가 더 밝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A가 더 크지요. 이거 틀렸습니다. B가 A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지요. A가 더 큽니다. 참고적으로 HR도에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지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밝기, 광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그만큼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올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등급이 커져서 실제 밝기가 어두워지는데 그거는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광도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L은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T가 작아지면서 광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반지름 R이 커져야 되지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에 대부분의 별들이 분포하는데 이거를 주기혈성이라고 하죠. 주기혈성에 나타나는 특징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왼쪽 상단,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커지고 실제 밝기가 밝아지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질량이 커지고 반지름이 커지고 표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서 CNO 순환 반응이 아주 빨리 일어나 가지고 수소를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억만 맞았습니다.